안녕하세요 여러분, 연고TV 테디입니다. 오늘은 검정고시로 대학교를 들어가신 분들을 모셔봤습니다. 그럼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20학번에 재학 중인 손상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인문계열 21학번에 재학 중인 박도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도환님, 상현님께서는 검정고시에 언제 합격을 하셨고 대학은 몇 살에 입학하신 건지 좀 여쭤볼게요. 네, 검정고시를 합격하게 된 건 이제 19년도 4월에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나이는 이제 21살 20학번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년도 8월에 검정고시 응시를 했고요. 같은 해 11월에 2021 학년도 수능을 쳐서 정시 일반 전형으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박. 네,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쳐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원래 재학하던 당시에도 수시의 내신 등급보다는 정시의 모의고사 등급이 더 잘 나오던 경향이 있어서 정시 위주로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던 와중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겨울방학에 집안의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전학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러니 차라리 학교를 그만두고 자습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편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집안의 경제 형편이 그렇게 좋지가 못한 상황이어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12월쯤에 제가 자퇴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학년이 진학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서 약간 2번의 수술을 받게 되었고요. 병결이 63일이 넘어가서 이제 3분의 1이 넘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유급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급을 내고 학교를 2년을 더 다니게 되면은 이제 집에서 경제 활동을 하실 분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좀 힘들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자퇴를 결정하고 이제 아르바이트랑 공부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약간 실례가 아니라면 건강이 지금은 좀 괜찮으신 건지 물어봐요. 지금은 이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완벽히 나은 상태이고요. 건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혼자 어쨌든 검정고시도 준비하시고 입시도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그럼 먼저 이제 검정고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도환님, 이제 검정고시에서는 이제 어떤 과목을 보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검정고시에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과목을 필수로 응시하게 되어 있고, 도덕,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선택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치르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도덕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뭔가 필수 과목을 들어보니까 저 거의 수능 과목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막 익숙한 과목들을 시험 보는 것 같네요. 그럼 검정고시를 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도 제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검정고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능과 출제 범위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검정고시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주로 많이 물어보고요. 특히 제가 선택한 선택 과목이었던 도덕 같은 경우에는 수능의 생활별류 과목과 출제 범위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수능을 준비하던 저의 입장에서는 검정고시를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낸다기보다는 수능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검정고시까지 자연스럽게 함께 준비하도록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문과로 수능을 준비했기 때문에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 걱정이 가장 많았는데, 다행히도 과락제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한 과목이라도 60점을 넘기지 못하면 탈락이었는데, 요즘에는 총 평균 점수가 60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과학은 포기하고 다른 걸로 조지자라는 생각으로 시험을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난이도가 생각보다 쉽게 나와서 과학에서도 그래도 괜찮은 점수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약간 뭔가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전략적이신 것 같아요. 네. 입시는 전략이죠. 입시 전략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 정도 기간을 잡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우선 그 검정고시 문제를 이제 뽑아주는 이제 그 문제은행 그런 곳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5개년 거를 싹 다 뽑은 후에 이제 5회독을 했습니다. 5회독. 틀린 문제를 계속 오답 노트를 쓰고 해설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전체에서 3, 4개 정도 틀렸나?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꿈드림 센터 맞나요? 그럼 혹시 꿈드림 센터는 어떤 곳인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꿈드림 센터는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제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약간 교육 상담 이런 종합적인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취업 연계라던가 약간 진로 체험, 직업 체험, 검정고시 대입 준비 이러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꿈드림 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생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 제도적으로는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자퇴를 한 이후에 정확히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어떤 길을 가야겠다라고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분들은 이런 곳에서 다양한 직업 체험도 하고 진로에 대한 어떤 많은 고민을
전문 상담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방향을 잡아주는 거고. 네네. 그렇다면 이제 정시에 관련한 질문을 이제 도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환님께서는 이제 혹시 이제 수능 성적이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응시해서 국어에서 2문제, 수학에서 1문제, 탐구에서 1문제 틀려서 총 4문제를 틀렸습니다. 학교를 자퇴를 하시고 혼자서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혼자서 정시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최대한 많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둔 케이스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주어진 만큼 그 많은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성공의 어떤 중요한 요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인터넷 강의를 좀 많이 잘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인강을 보면 왜 선생님들이 커리큘럼을 굉장히 월별로 잘 짜두시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커리큘럼에 맞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어떤 공부를 하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어떤 공부를 한다 라는 식으로 이제 크게는 계획을 잡았던 것 같고요. 또 하루하루 일정을 또 잡을 때는 저는 오히려 시간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시간 단위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공부량 단위로 계획을 세웠던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월부터 3월까지는 뭐 개념을 끝내겠다라고 예를 들어서 정했다면 3월 안에 개념을 끝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정도 공부량을 끝내야 한다라는 거를 양으로 정해놓고 그것을 최대한 많이 소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뭔가 시간이 많이 주어졌어도 그 시간들을 이렇게 알차게 활용하다 보면은 좀 체력적으로 힘들 때나 아니면 정신적으로도 좀 힘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혼자서 좀 정시 준비하는 게 힘들지는 않았는지. 혼자서 준비를 할 때 가장 힘든 점은 아무래도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온전히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스스로 깨워서 스스로를 책상에 앉히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는데요. 저는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확실한 꿈을 가지고 있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지는 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요. 또 혼자서 공부를 할 때 체력적으로도 정말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이건 굳이 혼자 공부하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수험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완전히 나를 위해서 허락해주는 날이라고 저는 불렀거든요. 치팅데이가 있었고. 네, 일요일에는 아예 공부 안 하고 완전히 들어 누워서 자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좀 나를 쉬게 해주는 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정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성현님은 도환님과는 또 다른 전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수시인 연세 한마음 전형인데요. 이 전형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건데 기초생활수급자만이 지원을 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형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선은 이제 학종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자기소개서가 필요하고요. 이제 면접 준비는 대학의 유무에 따라 개별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기타 서류 목록표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이게 학교마다 상이한데 학종인데 생기부가 없다 보니까 이제 어떠한 활동들을 했고 어떠한 대외 활동들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검정고시 기준일로부터 이제 3년 이내에 활동한 것들만 기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입학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13개가 14개를 기타 서류 목록표에 적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랑 이제 기타 서류 목록표 이외에도 혹시 추가적으로 좀 필요한 서류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 필수는 아닌데 추천서라는 게 있으면 약간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추천서까지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제 보통 학종 기준으로 교사 추천서랑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가 없다 보니까 어떤 교육기관이라던가 청소년 기구 약간 이런 곳에 단체장 혹은 대표장이 써주면은 그거를 제출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혼자 어떻게 보면 여러 대외 활동을 하면서 입시를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힘들었던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혼자서 입시를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우선 정보죠. 사실 수시는 정보 싸움이기 때문에 학교를 내가 다니고 있으면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불러서 면담도 계속 해주고 어느 대학에는 뭐를 어떤 인재상을 뽑고 무슨 서류가 필요하고 이런 걸 알려주잖아요. 근데 검정고시를 치고 내가 혼자서 준비를 하게 되면은 근데 그것이 정말 너무 힘들고 정보 전달 측면에서도 학교 안에 있는 친구들에 비해서 많이 밀리는 느낌이 있죠. 학교에서는 자소서랑 면접을 이제 피드백을 해주고 첨삭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없습니다. 저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저희 형이 그 당시에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피드백 첨삭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제가 진짜 그때 쓸 때 한 달 동안 울면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확실히 그게 진짜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정보가 확실히 부족하거든요. 맞아요. 그럼 벌써 이제 인터뷰의 마지막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검정고시를 본 뒤에 대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거나 검정고시를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해줄 조언이나 팁 같은 게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왜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학교를 그만두려는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희망적인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듯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도망치고 싶어서 학교를 그만두려고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분명히 헤매게 될 겁니다. 내가 현재 처한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은 뒤에 내가 세운 그 계획에 학교가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할 때 학교를 그만두시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정말 확실한 꿈을 가지고 학교를 그만두셨다면 그 꿈에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자퇴를 아직 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먼저 하고 싶은 말은 도아님이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왜 내가 자퇴를 해야 하는지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이거를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해요. 학교 밖으로 나오면 이제 자유라는 것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이 자유라는 게 진짜 양날의 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만끽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점이죠. 꼭 우리 삶에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건 분명해요.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거 꼭 그거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만약에 내가 이걸 잘 통제할 수 있어 그러면은 내가 학교에 다니던 것보다 좀 약간 잘할 수 있게 된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앞서 도아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랑 되게 비슷한 맥락인데 내가 내 꿈을 갖고 계획을 갖고 나와도 사실 주변에 유혹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회로 나오다 보면은 이거를 뿌리치기가 되게 힘들어요. 비전 있는 사람도 힘들어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도전한다? 그거는 저는 진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내가 진짜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면은 그거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두 분께서 이제 열심히 삶을 살아오신 만큼 앞으로도 진짜 좋은 일이 가득가득하게 생기기를 제가 또 응원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구독하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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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연. 그거구나. 나 보면서도 몰랐다.